솔직히 저는 준콜적 영상이 콜적보다 조회수가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준콜적은 다른 유튜버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본을 쓰기 전부터 왜 안 했는지를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준콜적은 확실히 정해진 캐릭터가 없어서 캐릭 선정부터 힘들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에 결국 영상 조회수는 망해버렸습니다. 또한 댓글창에는 선정된 캐릭터들로 인해서 굉장히 북적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망한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오늘은 양코 준콜적의 역사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선정으로 캐릭을 골랐지만 영상이 늦어짐에 따라 추가된 캐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콜적 영상부터 이 캐릭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에 큰 질타를 받은 캐릭터! 본능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 양코 대전쟁 최강 캐릭이 반열로 오른 그 캐릭터! 살아남아라 개복치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원작에서는 그저 한 마리의 개복치의 성장 중 하나로서 삼진인 태평양의 주인 이후에도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진짜 기다리신 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콜적패의 영상 때부터 장난식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개복치는 본능 이전까지 과거에는 긴 사거리로 주목받았지만 요즘에는 개나 소나 가지고 있는 사거리가 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 자체가 잊혀진 캐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12.5 버전에서 본능을 받게 되었고 그는 그야말로 역전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려 전속성 80% 공격 무효라는 파격적인 본능을 부여받게 된 것인데요. 당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저들의 머릿속에는 그저 왜? 라는 의문점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도 잠시 그들의 뇌에선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론상 무한으로 공격을 무효하면 모든 스테이지가 깨진다는 미친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모든 유저들이 농담 반 진심 반으로 그를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체력은 320으로 60의 바라람보다 못한 체력을 가졌기에 실용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게다가 특수성의 공격에는 전혀 면역이 없기 때문에 열파포나 저주포에도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는 양코 최강의 예능캐, 남치 최강의 캐릭으로 불리며 예능캐의 입지로는 그야말로 최고봉이 군림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마미와 함께 콜라보의 당첨 캐릭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캐릭터. 하지만 이제는 둘 다 시간이 지나 퇴물이 된 캐릭터. 마마마 시리즈의 카나메 마도카입니다. 원작에서는 시리즈의 주인공으로서 최후의 소원으로 얼티밋 마도카가 되어 존재 자체만으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예전 콜적패에서 마미 파티에서 설명드렸듯이 마도카는 콜랍 당시 마미와 함께 당첨 캐릭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마도카는 떠있는 적이 엄청 강하며 반드시 3.6초간 느리기를 거는 원범 초된 캐릭입니다. 사거리가 550으로 최대 800까지 닫교되는데요. 이로 인해 마도카는 떠있는 적을 상대로는 세이버 같은 캐릭터와 함께라면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거대 나나난 안나방 강습에서는 교수와 함께 나방이기까지 닿지 않는 사거리를 보유함으로써 그야말로 안전하게 데미지를 넣어주며 보스를 쉽게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얼마 전 삼진을 받았는데요. 삼진으로 좀비와 고대종이 추가되었고 저주 무효와 좀키를 가졌으며 엄강이 초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대종과 좀비라는 사용처가 늘어남으로써 그녀의 입지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특히 공격력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초데미지로 바뀌며 데미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린 나방강습에서 단점이었던 좀비 돼지나 고릴라도 버러우 전에 좀킬로 잡아버리면서 안정성을 높였고 여전히 맞지 않는 사거리에서 더욱더 좋아진 데미지를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DPS 등이 문제가 되며 사용하기 아쉬움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마마마 콜랍의 당첨 캐릭은 유지 중이지만 다른 콜랍과 비교하면 아쉬움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유일하게 다루지 않은 캐릭터 메르크스토리아의 원형 콜적이지만 지금은 한물 간 캐릭터 고 메르크스토리아의 미세리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른 메르크 캐릭은 다 리뷰했는데 미세리아만 안 해서 댓글을 다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영상에 사진으로는 등장했으니까 한잔해. 그래도 이제 미세리아만 하면 메르크의 모든 성능캐는 다 리뷰하게 되는 것이니 다행이지 않나 어찌되었든 드디어 마지막 메르크 중콜적인 미세리아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작에서는 성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빛나라의 성녀입니다. 마법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바깥에 마법의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세리아는 떠있는 적이 엄청 강하고 정지를 거는 캐릭터입니다. 반드시 4초간 정지를 거는 능력은 등장 당시에 떠있는 적을 상대로는 DPS가 1만까지 나오며 압살해버리는 성능으로 여겨졌습니다. 사거리도 415로 당시엔 굉장히 높았고 세이버와는 다른 격의 캐릭터로서 입지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유벤스와 함께 메르크의 당첨이자 콜적으로 여겨지며 좋은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게다가 삼진으로 가격이 줄고 스펙이 올라가면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콜랍 캐릭터들이 하나둘 본능을 받기 시작하면서
미스리아도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본능으로 고대종과 저주무효라는 좋은 본능을 추가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대종을 떠있는 적과 같은 처지로 만들며 유벤스나 아이월츠와 함께 여전히 메르크의 당첨 캐릭으로 자리를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신뢰 드롭캐들의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며 고대종에 대한 인식은 저 바닥으로 내려갔고 메르크 자체도 얼마 전 인종을 맞이하여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매년 갖가지 이유로 복각을 외치는 에반게리온의 주인공인 캐릭터, 주인공 버프로 인해 성능이 평균에서 그치는 안타까운 캐릭터, 신 에반게리온의 에바 초호기입니다. 범용 인간형 결점배기 인조인간 에반게리온 초호기 테스트 타입이라는 이름으로써 길어. 탑승자는 신지로 간판적인 캐릭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에바 초호기는 좀비와 에이리언에 엄청 강하다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 외에도 좀킬이나 베브, 그리고 공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호기는 에바 콜라보가 처음 진행될 때부터 있었던 캐릭인데요. 에바 0호기, 그리고 2호기와 함께 등장하며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0호기는 중거리 파삭으로, 2호기는 빨적 초댐으로 각자만의 개성을 드러낸 반면 초호기는 사거리를 제외하면 그닥 매력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은 탓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반게리온의 지속적인 복각과 메타의 변화로 점점 평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점이었던 사거리는 스승에게 맞지 않으며 안정적인 딜량을 만들어냈고 베브와 좀킬로 인해 무난하게 두 속성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공업이 발동된다면 엄강 포함 데미지가 5반까지 나오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에바 콜라보에서 나름 상위권에 안착하며 좋은 캐릭터라는 인식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엄강의 고질적인 문제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사용이 드물어지기 시작했고 스트리트 파이터 콜라보에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진 베가가 등장하면서 초호기의 파이는 점점 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복각을 하며 드디어 3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공업 퍼센트의 상승과 살아남는다 소열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변경점과 스펙 상승으로 분명히 좋아진 것은 맞으나 눈에 띄게 달라진 스펙이 없는 점과 아직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아쉬운 3지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3지의 재료 또한 맞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몫했다고 평가됩니다. 대본을 쓰는 이 시점까지도 이 캐릭을 넣는 게 맞나? 싶은 고민이 드는 캐릭터. 분명히 성능은 좋은데 사람들이 뽑기만 하면 이거 좋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캐릭터. 스트리트 파이터의 켄입니다. 원작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주인공인 루의 동료로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라이벌로 등장합니다. 켄은 빨간 적과 떠있는 적, 그리고 천사에 엄청 강하며 날려버리는 능력, 그리고 사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날려버린다의 사면공? 너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켄은 특이하게 사면공 중 마지막 타격에만 날려버린다가 적용되는 캐릭터입니다. 그 뜻은 즉슨 1, 2타가 모두 들어간 이후 안전하게 날려버린다까지 적용된다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 대항 속성에게서는 엄건과 더불어 안정적인 딜량을 넣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야무지게 날려버린다까지 하며 안정적인 라인 유지에도 탁월합니다. 게다가 연장 사거리로 인해 기존 250보다 긴 350까지 타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켄의 또 다른 장점은 대항 속성을 대항으로도 딜탱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대항인 빨, 떠, 그리고 천사를 상대로 체력 40만, DPS는 2만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펙도 꽤 준수하지만 대항 속성을 기준으로는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게 됩니다. 특히 켄이 가장 활약하는 스테이지인 풍량 44층은 감히 그의 무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천사의 쿠어리넴과 빨간적의 반야왕을 단숨에 날려버려 성뒤로 밀어내 안정적으로 클리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의 눈길은 블랑카나 발루그에 집중되면서 그닥 주목받지는 못했고 연장 사거리로 350까지 타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좁은 사거리, 연속 공격과 날려버린다의 고질적인 문제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인물, 제품, 작품 등이 사실 실속이 없는데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을 때 부르는 명칭 거품. 성능만 보고 미리 판단하는 냥코 특성상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요. 냥코에서도 이 단어가 필요한 캐릭이 정말 많지만 이 캐릭터가 빠지진 않을 겁니다. 람마 2분의 1의 텐도 아카네입니다. 원작에서는 람마 시리즈의 메인 히로인으로서 사오토메 람마의 원치 않은 약혼자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아카네는 혼일과 여러가지 무효 기믹으로 순수 딜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일이 여타 다른 혼일 캐릭과 달리 3배가 적용되며 50렙 기준 약 15만의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속성에 구애받지 않아 저주 무효가 의미가 없다는 점과 1.1초의 빠른 선딜로 즉각 공격한다는 점, 다양한 무효 능력으로 인해 사용처가 다양하다는 점 등 등장부터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콜적패라고 부를 가치가 충분할 뻔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무난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범용캐가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그들의 항상 희생양으로서 비교되는 캐릭터는 바로 가네샤였습니다. 가네샤는 공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야 하지만 아카네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등장 이후 시간이 지나며 낮은 기본 스펙과 높은 혼일 이준율, 그리고 너무나 긴 호딜과 히트백으로 인해 거품이 빠지게 되었고, 콜잭이라 마라전자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는 무난히 좋은 강캐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이후 가네샤의 초본능의 등장으로 그 대결에서조차 승리하지 못했다는 우픈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람마 이후로 3년간 나오지 않았던 신규 대형 콜라보, 2024년 드디어 신규 콜라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래왔듯 주인공은 평타 이상을 쳐왔죠. 바람의 검심의 히무라 켄신입니다. 원작에서는 히무라 발도제라 불리는 검술 최강제로 새로운 시대인 메이지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켄신은 무속성과 악마의 초데미지를 주는 캐릭터인데요. 기존 무속성 콜라보 대항은 달심이나 유키미쿠 같이 정말 못 봐줄 성능인 것에 비해 꽤 준수한 사거리로 초뎀 기준 약 17만의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의 사거리는 435로 그렇게 길다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짧지만도 않은데요. 속성적을 대항으로 무속성은 가아파 듀오를, 악마로는 대마왕 야옹마에게 맞지 않고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초반 유저에게는 광란을 잡는데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추가로 악마에게는 데스 열파도 맞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켄신의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이 우리를 상대할 때 나오는데요. 열파 무효를 가져서 좋아 보이지만 막상 사거리로 인해 맞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너무나 짧은 사거리와 더불어 악마 대항이지만 실브가 없다는 점 등 여러모로 아쉬운 캐릭터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게다가 같은 콜라보에 넘사벽 악마 대항캐가 나와 묻히게 되며 평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이토 하지메의 등장으로 인해 고대종 수준으로 약해진 속성, 악마. 하지만 그들의 멸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마바키 시리즈의 하나에마 카오루입니다. 원작에서는 하나에마조 2대 두목으로 원초 강인한 스펙으로 수련을 일체하지 않는 강자입니다. 하나야마는 악마 속성을 대함으로 초뎀, 맷집, 그리고 실브를 가진 캐릭인데요. 60레벨 기준으로 악마에게 체력 100만, 공격력은 61만이라는 어마무시한 스펙을 보여줍니다. 이 공격력은 이별 악순옥을 비롯해 대부분의 악마들을 원펀치로 KO시키는 스펙입니다. 추가로 100% 실드마저 보유하여 악마의 마지막 방어수단인 실드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양콤보까지 최대치로 적정한다면 랑그마스터나 여왕, 하다못해 사탕 가면 8호까지 격파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악마들을 한 번에 씹어먹는 모습은 가히 바스터드 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콜적패로 불리우는 사이토랑 비교하면 누가 더 좋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빠른 속도로 단숨에 악마를 잡는 사이토와 반대로 우직하게 기다리면서 악마를 잡는 하나야마는 서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야마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한다면 바로 이 공속인데요. 하나야마의 공격 속도는 14.57초로 어지간한 루가에 맞먹는 공속에 선딜도 3.93초로 굉장히 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공격 중간에 히트백을 하거나 헛방이 나게 된다면 엄청난 딜로스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야마의 원적 고증을 잘 지킨 것에 반해 반대로 성능이 낮아지는데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추가로 악마 대항이지만 열파 무효의 부재, 히트백 1과 날려버린다 무효의 좋지 않은 궁합 등으로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아 처음엔 콜적으로 불린 반면 현재는 굉장히 좋은 악마 대항 콜랍캐라는 인식으로 중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콜라보가 발표한 트윗을 보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소닉이 돈이 없어서 콜라보를 해준 걸까? 아니면 양코 체급이 커진 걸까? 소닉 더 헤지옥의 섀도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 소닉 콜라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소닉은 닌텐도의 마리오와 함께 싸울 정도로 유명한 캐릭인데 양코에 나온 것이 지금 이 시점에도 어니 벙벙합니다. 그중 섀도우는 원작의 소닉 10주년 게임인 소닉 어드벤처2에 처음 등장했으며 본작에서 사망할 예정이었으나 인기가 많아 현재 콜라보에까지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섀도우는 검은 적과 좀비의 초데미지, 독과 느리게를 무효하는 능력을 가졌는데요. 섀도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소닉 콜라보 출신답게 빠른 이속입니다. 무려 이속이 95로 역대 아군 통틀어 가장 빠른 이속을 가졌는데요. 할로윈 그리폰과는 겨우 5바퀴 차이 나지 않지만 그 체감 속도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렇다 보니 첫 등장 당시에는 빠른 이속과 초뎀으로 줌킬 속공캐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검은 적도 존재하며 그리폰과 비교하는 일도 적지 않게 보이곤 했죠. 하지만 이 섀도우의 가장 아쉬운 점은 다름 아닌 가격인데요. 가격은 무려 4,500원으로 속공캐들을 생각했을 때 무척이나 비싼 가격입니다. 그나마 강모가 4,500원이지만 그를 제외하면 모두 3,000원대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 볼 수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나오는 블랑카나 사이토와 같이 근접에서 연장사거리로 공격하는 게 아닌 520이라는 장사거리에서 공격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50렙 기준 공격력이 12,000밖에 나오지 않는 등 여러모로 이속을 제외하면 속공캐보단 장거리 딜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95로 이속캐가 가진 너무나 이상적인 속도를 가져서일까 일반 딜러로 그를 사용하자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속이 너무 빠른 탓에 필드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바로 달려나가 버려서 흡사 롯데마트 장난감 코너를 발견한 아이마냥 달려가는 모습이 관종짓의 끝으로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이용한다면 나름 DPS 높은 좀비 딜러로 사용하기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520이라는 장사거리는 프랑켄비어를 맞지 않고 공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역량이 중요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안녕 모든 양코, 안녕 에반게리온. 이젠 진짜 너 간 거 아니었니? 에반게리온의 달빛의 소년 카오르입니다. 달빛의 소년 카오르는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이게 정말 돌아올 것이라고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콜라보였습니다. 에반게리온이 30주년 기념으로 복각하며 드디어 레레가 등장했습니다. 레이타마나 아슬리와 같이 이번에는 블루아이즈 레전드 레어인 이자나미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통칭 카오나미라 부르겠습니다. 카오나미는 무속 극데미지에 날려버린다. 그리고 초연자 무효와 폭파, 파동 무효를 가졌습니다. 기존 이자나미의 혼일이 사라지고 여러가지 추가가 된 것인데요. 스펙 자체는 기존 이자나미에 비해 조금 차이나는 편입니다. 원본인 이자나미가 그닥 메타에 영향을 주지 않은 탓인지 아종의 여러가지가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이자나미와 카오나미는 사용처가 완전히 다른 캐릭입니다. 이자나미는 열무의 저주 무효를 이용한 신뢰에서 사용하는 반면 카오나미는 구레와 레제러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폭파 무효와 초연자 특효를 가진 탓에 최근 메타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세하게 살펴보면 가진 효과들을 이용할 적군이 별로 없다는 점, 그나마 있다면 1배율 갯몽이를 쉽게 잡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후 나오는 적군에 따라 더 낮아질지 높아질지가 주목되는 캐릭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현재 존재하는 콜라보 레레캐즈 중에선 가장 성능이 좋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 영상에 이어 중콜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영상 업로드가 몇 달 전에 되어야 했던 건데 바퀴 콜라보로 하나야마가 추가되어 작업하다가 소닉이 나왔고 그래서 더 골머리를 앓게 되어서 결국 포기할까 하다가 이번엔 에반이 복각을 하게 되면서 더 늦었다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정했던 캐릭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영상이 나왔는데요. 1편 넘는 2편 없다더니 1편도 망한 판국에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제 채널도 내려앉는 마당에 기대는 안 해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중콜의 선정에서 정말 고난을 겪었는데요. 1편으로 깔끔하게 끝난 콜적과 다르게 영상마다 잡음이 생기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콜적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확립된 캐릭터들도 없을 뿐더러 명확한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평균 이상만 나오면 중콜이라고 불려가지고 이걸 영상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로 아직 못 나온 캐릭터들이 많은데요. 처음엔 3편의 시작도 고민했지만 이젠 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찾아뵀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대형 프로젝트의 공개를 노력해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배쇼! 해당 영상의 제작을 도와주신 멤버십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영상에 나오고 싶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길 바랄게요.